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필름 대장 이문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인테리어 필름 관련하여 여러가지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 질문들에 답변하는 형태로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부족함이 많겠지만 아무래도 사적인 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뭐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인테리어 필름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고 이 인테리어 필름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인테리어 필름 기술자에 대한 비전, 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보기에는 사실 비전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필름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라 하면은 일단은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 인테리어 효과. 우리가 당연히 인테리어를 할 때 최고의 품질, 좋은 결과물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인테리어 필름만 두고 보면은 적은 공사 비용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두고 보자면은 인테리어 필름은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제일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필름은 정말 가성비 면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즘 들어 이제 점점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께서도 찾아주시고 보통 셀프로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흔하게 접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 일상에 점점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시장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많이 가려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인테리어 필름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차적으로 알아가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술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배우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이걸 찾으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비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일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습니다. 일이 더 많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말은 현재 사람에 비해서 이 일을 소화할 수 있는 기술자들에 비해서 일을 찾는 고객분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테리어 필름은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져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가장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주거 공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 그런 집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문짝 문틀, 샤시류, 가구류들 이런 종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건 깨끗하니까 안 건드려도 된다고 쳐요. 근데 그래도 많이 건드려요. 왜냐? 내가 예쁜 색을 입히고 싶고 깨끗하게 화이트로 입히고 싶고 그렇게 꾸미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욕구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축도 심지어 이렇게 인테리어 필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신축이 아닌 집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짝문틀 그리고 샤시들 가구류들 교체를 한다고 치면은 그 비용 절대 무시 못합니다. 적어도 인테리어 필름 시공하는 거에 약 최소 2배 이상 평균적으로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필름을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새 걸로 교체를 하지 않아도 기존의 거를 새 것처럼 예쁘게 꾸밀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인테리어 필름이 정말 좋은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 신축도 많지만 신축보다 당연히 구옥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사 갔을 때 깨끗한 집은 안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정말 꾸미고 싶은 겁니다. 누구든. 인테리어 필름으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는 것들을 인테리어 필름으로 인해서 집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예쁘게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찾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은 정말 좋은 비전을 갖고 있고 누구나 좋은 환경이 있지만 또 사람마다 또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전 있는 그 환경에서 비전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비전을 품고 움직인다면은 정말 이 안에서 누군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욕심을 꼭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내 밥벌이만 하면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그 정도로도 충분히 먹고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공을 제대로 하는 기준 안에서. 자, 두 번째 질문으로 인테리어 필름 기술자들의 수입,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그거를 미리 알아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사실 원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테리어 필름으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팁들도 있고 저의 영업 방법 등등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건 추후에 한번 보시면은 정말 좋으실 겁니다.
자, 이제 보면은 조공, 중기공, 기술자, 그러니까 기공, 이제 그런 종류로 나눠서 일단은 저는 이제 기술자들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그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기술자들은 기본 일당이 하루 일했을 때 이제 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품에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이제 기업별로 조금 다르고 팀별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20만원을 받는 기공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죠. 20만원이니까 내가 30일을 한 달에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계산하시면 됩니다. 600만원이 되는 거고,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 실컷 쉬어야 하고 약속도 있고 할 거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일만 해도 그런 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일을 정말 많이 하시고 일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40일, 50일도 합니다. 왜냐? 야간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인테리어 필름은 야간에 사실 소음이 절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충분히 조심하고 좀 조용히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면은 야간 작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만큼 소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간 작업도 원체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역량에 따라서 다르고, 저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어느 정도 하는 기술자 한해서 최소 400만원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예,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니까 업자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을 배우고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한가? 자,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했을 때 잘 내가 수입이 많이 여유있게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에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에 일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게 당연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한다는 거는 내가 이것저것에서 뭐 일당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자유롭게 어디 한 군데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저쪽 팀장님 현장도 가보고 저쪽 실장님 현장도 가보고 또 내일도 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기준은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일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죠. 내가 어느 정도 속도도 나오게 일을 하고, 왜냐면 양을 또 쳐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갔는데 막 진짜 하루 종일 해서 어느 정도 진짜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공이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딱 기준을 정해놓으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각 그 정도의 이제 판단은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기술자라고 해서 불렀는데 그 사람이 일은 일대로 느리고 마감은 마감대로 안 좋고, 그러니까 마감이라면은 이제 거칠고 일을 막 되게 지저분하게 하는 거죠. 다 이제 빵꾸나 있고 다 기포차 있고 제대로 눌리지도 않고 다 들떠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빠른 분들은 당연히 있죠.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술자인데 그렇게 하고도 속도까지 느려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총체적 난국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가 부릅니까? 한번 가서 오히려 그런 사람 전화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저장해 놓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절대 부르면 안 됐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렇게 기억이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프리랜서로서 정말 내가 좋은 효과를 보고 싶다면은, 내가 프리랜서로서 잘 하고 싶고 잘 되고 싶다면은 당연히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남들한테 보이는 그 가치를 올려줘야 합니다. 내 가치를 인정받아야 남들이 날 많이 찾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나의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게 되고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실한 것, 당연히 성실한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려는 그 의지가 확고하게 보이고, 당연히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런 진실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이는 것 같고, 누군가도 나를 볼 때 그런 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이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력,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또 하나 사람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 잘 지키는 거. 이렇게 세 가지만 잘해도 프리랜서로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이제 보자면은 적어도 내가 어느 한 팀이든 내가 일단 어느 정도 일이 좀 딸이 된 사람이어야죠. 내가 한참 부족하고 아직 부족한데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면 오히려 눈치 보기 바빠요. 내가 아직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도 잘 모르겠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모르겠는 거예요. 내 페이스가 없고 그냥 남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러면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날 먼저 키워놔야지 어딜 가서든 내 페이스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딴 데 가서 그냥 눈치 보기 바쁘고 내가 일을 하러 간 건데 일을 하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뭔가 분위기로 자꾸 압도당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내 스스로를 먼저 갖춰 놓는 거예요. 적어도 기공,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꽉 찬 중기공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죠. 중기공이지만 정말 기공 못지 않은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그러고
어디 가서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분명히 본인을 알아주실 겁니다.